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또 주기적으로 돌아왔어요. 저의 새로운 연애운이에요. 뉴페이스 새로운 연애운이고, 자, 뉴페이스 우리 새로운 연애운에도 매일 후기가 계속해서 달리는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채널 주인이 아니니까 저처럼 계속 댓글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알림이 뜬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꼭 새로운 연애운에 만났어요. 맞아요. 뭐 제 남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예요. 저 이번에 정말 연애하게 됐어요. 뭐 지유님 덕분이에요. 연애하고 나서 다시 이거 찾아서 들어와 봤는데 정말 여기랑 똑같이 맞아서 너무 소름 돋아요. 뭐 저 연애 잘해볼게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이 뉴페이스 새로운 연애 오늘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특징이 가진 사람이 나올지 우리 매달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카드 가지고 똑같은 개수로 우리 리딩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하는 어떤 이 새로운 연애운의 뉴페이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저도 모르고 기대가 되는 이 와중에 카드를 뽑고 이제 리딩을 할 건데요. 자, 오늘 리딩을 들어보실 때 솔로들은 당연히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남자친구나 지금 내 여자친구가 있을까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들으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새로운 연애운인데 난 너무 욕심쟁인지 자꾸만 두 장, 세 장 너무 보인다. 한 장만 봐야 되는데 자꾸 두 장, 세 장 너무 보여요. 막 이렇게 고민되신다. 괜찮아요. 두 장, 세 장 본다고 제가 진짜 뭐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보시고 아, 내가 새로운 연애를 이렇게 두세 사람 중에 한 명하고 정착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카드가 나를 고르는 거다. 내가 끌리는 이유는 카드가 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끌리는 카드를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고르실 때 팁은 정말 내 미래의 연인,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뽑으시는 게 카드 뽑기의 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런 느낌보다 랜덤으로 뽑으시는 것도 다 좋고 뭐 번호 섞어서 저 뽑아요. 뭐 어플로 뽑아요. 뭐 다 상관없는데 어떤 걸 뽑으시든 뽑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 주파수를 좀 통하게 만들고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팁으로 꼭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지순례 리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뽑은 나의 사람에 대한 정보나 뭐 이걸 내가 이번에 오늘 들었다 이렇게 남기는 기록이나 뭐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뉴페이스. 자, 나의 새로운 연애의 대상 과연 누구일지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손해보고 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또 계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이거나 이렇게 좀 기분파, 이렇게 기분 좋다고 막 이렇게 들뜨고 기분 안 좋다고 막 일희일비해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성적인 스타일. 정말 자기가 정해둔 기준, 자기가 정해둔 어떤 소신, 그것을 최대한 실행시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파인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첫인상 같은 경우는 약간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해.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막 말로 구슬려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쉽게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감정에 이렇게 휘둘릴 것 같지 않아.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보여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고는 나오지만 거기에서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 그래요. 왜?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뭔가 유혹을 하거나 어떤 뭐 술자리가 됐던 무슨 자리가 됐건 이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들뜰 때 있죠. 들뜨는 그런 순간이 와도 저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저런 거에 쉽게 휘둘리지 않겠구나. 동요되지 않겠구나. 나 술김에 그랬어. 그때 기분 좋아서 그러는 바람에 그랬어. 이런 말 안 나오겠구나.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 1번 분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과 내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거리일 확률도 있고요. 처음에는 거리가 조금 있다가 연락을 하고 주고받는 이 시기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되기 전까지 연락만 주고받는다. 메일만 주고받는다. 온라인에서만 쪽지를 주고받는다. 메시지 주고받는다. 카톡만 한다. 전화만 한다. 이렇게 조금 요 시기가 조금 길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 우리 1번 분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떤 힘든 일, 고민 끝에 뭔가를 정리하거나 마무리 짓거나 체념하고 뭔가를 좀 끝내야 되거나 요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다라고 나와요. 이분이 우리 1번 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근데 그때 1번 분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다 놓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버텨야 돼.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1번 분 옆에서 굉장히 케어를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성적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긴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정말 이 노를 저어주면서 괜찮아, 같이 가자. 힘든 거는 그냥 같이 견디자. 힘들 때 혼자 있지 마. 같이 견디고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더 불안할 것도 없고 오히려 2배, 3배 더 빨리 회복하고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나와요. 우리 두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날 수도 있지만 우연히 만나게 돼서 해를 거듭하면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나와의 인연이 단순히 한두 달 사이에 만나가지고 결과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달 사이에 만나서 우리가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호감이 바로 연인으로 싹두고 결과를 맺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1년 전에 만났어. 그랬다가 알고 지내고 연락하고 말다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넘어가. 근데 2년 후에 또 연락이 다 뭐하고 지내냐? 나 이런저런 거 하고 지낸다. 그러냐? 연락이 또 끊겨. 그러다가 3년 후에 아무도 없고 서로 그러면 만나보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아니면 맛있는 데 있는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 1번 분 옆에도 아무도 없고 이 사람 옆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게 되는 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우리 두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연이 닿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번 분이 초반에는 아예 감을 못 잡을 수도 있겠어 라는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들 아예 감을 못 잡을 거야. 우리가 인연이 될 거라는 감을 절대 못 잡을 거야. 상상도 못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인연인가라는 상상을 하기 대신에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이 사람은 뭐 연락을 하다 말다. 근데 나도 그래. 이 사람 입장에선 1번 분도 그래.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자기 뭐 바쁠 때만 뭐 한가할 때만 그러고 바쁠 때는 연락 안 하고 뭐 카톡은 뭐 차단한 거야 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두 분이 타이밍적으로는 서로가 굉장히 조금 초반에 인연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눈치를 엄청 봐요. 상대방이 내 눈치를 엄청 보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연락 한번 해볼까? 요거에 대한 핑곗거리?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특징을 조금 더 보면 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인 특징을 좀 봤을 때.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계획형이라 그랬죠. 본인 일도 이거 정말 한두 달 생각하고 취업하고 요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몇 년 전부터 계획해놨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실행시키고 있는 거야. 계획을 아예 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야. 실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사업도 그냥 잠깐 바짝해서 이거 체인점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래서 뛰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받고 공부했고 그리고 내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지 잘 해낼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신경 썼고 그러면서 뛰어드는 사업.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었거나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본인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려놓은 대로 실행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의 직업을 보면 크다, 넓다, 멀리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멀리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의 기질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역, 쇼핑몰도 관련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수입 제품, 수출하고 수입하고 무역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건설업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건물이 여러 개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 여러 개다. 이런 것에 될 수도 있고, 회사원,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 항공업, 무역업, 건설업, 그리고 금융 쪽도 관련이 좀 있어요. 근데 금융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땅, 토지, 부동산 이쪽에도 좀 관련이 좀 커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와 외국을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출장이 조금 잦은 그런 기업에 속해 있다거나 이제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표면 본인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야. 이 회사의 직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 회사 자체가 이 회사의 대표든 이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엄청 유동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크게 넓게 왔다 갔다 해도 해외에도 지사가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회사에 다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고요. 상대방의 외모나 외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 약간 엄숙하게 생기고 약간 무섭게도 생겼을 수 있어. 냉철하고 무섭게 생겼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있고 카리스마가 있게 생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이 사람을 조금 1번 분과 이 사람의 분위기를 보면 나는 굉장히 약간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 엄숙하고 진중하고 가끔은 조금 이렇게 좀 얼굴에서 좀 험상궂은이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카리스마거든요. 약간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온다, 눈에서 불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거나 코가 정말 높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굴에서의 느껴지는 포스가 좀 굉장한 분이라고 나와요. 상대방의 외적인 특징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두 사람의 외모를 놓고 봤을 때 1번 분 약간 부드럽고 이 사람은 약간 조금 세 보이는 약간 조금 보통은 아닐 것 같은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누구도 만만하게 볼 것 같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적인 분위기와 이 외모가 조금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선선한 날 요럴 때도 연이 있고요. 또 약간 이렇게 물과 관련된 요런 카드들도 좀 보여지는 걸 봐서는 상대와 내 사주에 우리가 사주까지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보면 물이 많은 어떤 이런 사주 혹은 약간 진짜 우리가 물 건너서 만난다, 물 건너왔다 그 정도의 장거리다 라거나 물의 별자리 요런 것까지도 연관을 좀 지어보려면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나라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는 나여야지만 정말 행복할 거야. 너는 나여야지만 돼. 나여야지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너를 웃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약간 자신감에 좀 차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번 분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덕분에 웃는 날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쾌활하거든요. 그리고 푸근하고 약간 쾌활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당신은 약간 살집이 있거나 통통하거나 그게 아니면 좀 덩치가 있거나 체격이 있는 사람 혹은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키가 조금 작다 그래도 본인의 몸매 자체가 약간 다부지고 이런 스타일이라거나 여성분으로 치자면 약간 글래머러스하고 조금 살집이 있는 통통할 수 있는 그런 체격이다. 막 마른 편은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겠어요. 그치만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이 좀 살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 둘이 만나면서 엄청 여기저기 다닐 거라고 나오거든요. 맛있는데 먹으러 가거나 물론 이럴 수 있지. 지훈님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면 살 엄청 찌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또 많이 걸으면 또 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왔다 갔다 데이트 엄청 많이 할 거야 라는 카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데이트도 엄청 많이 할 거고 여기서 저기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데이트도 무슨 이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오늘 여기 갔다가 저쪽 지역 찍고 저기서 그 다음날 저쪽 지역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진짜 왔다 갔다 가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 이 사람 자체가 상대방 자체의 성격도 보면 유머러스하고 유머 코드가 있고 나를 되게 웃겨주는 그리고 이분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되게 재밌고 너무 짜릿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게 약간 산다는 것 자체는 살아가는 것 자체,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내가 내 밥벌이를 해야 되고 직업을 갖고 계속해서 일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뭔가 생명 연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낸다는 거, 사는 게 그냥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힘든 일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산다는 건 그런 거지만 재밌는 것도 많잖아. 왜 나는 그냥 좋은데 난 그냥 산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나한테도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이 사실 이번 분의 이 무의식 성향을 보면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뭐 아니면 도고 확실하다. 맺고 끊는 것도 확실하고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재회라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젠 카드를 봤을 때에도 재회 소식, 오랜만에 닿는 연락, 이런 거에 대한 인연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사람하고도 재회 상대자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을 떠나서 이번 분의 성향 자체가 맺고 끊는 걸 정확히 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싫고 뭐 여지를 주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이 사람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애매한 것도 싫어. 밀당하는 것도 싫어. 우리 이번 분의 이 카드 속 성향을 보면 나 밀당하는 거 싫어. 나 막 질질 끌면서 막 여지 주고 희망 고문하는 거 제일 싫어. 간 보는 거 제일 싫어. 나 밀당은 뭐 다들 뭐 짜릿하다 뭐 그러는데 나 솔직히 밀당 같은 거 너무너무 재미없고 재수 없어.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막 계산하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나 이런 것도 싫어해. 막 그런 제도 이런 것도 나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소개팅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한테 정말 계산 없이 다가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특징을 보면 오랫동안 견딜 만큼 견디다가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 이 사람의 부름과 운명적인 메시지를 받고 이 사람과 인연이 닿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연애를 쉬다가 혹은 내 이전 연애에 대해서 조금 어떤 기억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좀 쉬다가 그때 이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이어짐 이런 것으로 상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진짜 운명적인 게 아니면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껏 뭐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 내 이전 연애가 별로 그렇게 썩 반갑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서 한동안 나 연애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회로 무슨 자리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웃게 해주고 나에게 너무 적극적이고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고 나랑 보자 그러고 막 약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해.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고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몇 년 동안 솔로였는데 이 사람과 만나면서 웃고 떠들고 연락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분은 특히나 이 사람하고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을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 더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약간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고 이러잖아요. 본인의 야망이나 꿈, 욕심도 좀 많아요. 그러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나하고 초반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삶을 조금 루즈하게 바라보는 편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할 것도 많고 약속도 많고 막 친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인연이 되는 게 중요하죠. 왜? 내가 이 사람 덕분에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번 분이 상대방 덕분에 세상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고 뭐 회사집 이랬고 나가는 데도 없고 약속 같은 것도 없고 난 새로운 사람들 만날 자리도 없고 이랬는데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너무너무 다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발이 넓어진 기분이고 세계관이 넓어진 느낌이고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행복,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뭐 어떤 설레임,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배우게 된다,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이동이 조금 많아 보여요. 이 사람이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간에 사업가든 간에 장사를 하던 간에 약간 이동이 조금 많아서 뭔가 이렇게 조금 반짝했다가 지는 요런 사업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행을 타거나 트렌드를 타는 회사 요런 데에 조금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회사가 안정적인 어떤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 이 사람이 맡은 직무나 직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고객 만나고 오늘은 뭐 여기 지점 갔다가 관리하고 뭐 저기 가서 뭐 미팅하고 이러는 일들. 이렇게 좀 외부와의 미팅도 굉장히 잦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많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외국과도 관련이 있고 여행과도 관련이 있고 날씨, 뭐 기상청, 뭐 바다,
뭐 이렇게 약간 어떤 이런 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좀 워낙 이동을 해야 되고 이래서인지 아니면 정말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등등. 아니면 뭐 비행기 운전을 한다거나 뭐 파일럿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뭔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승무원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양한 직업 안에서 이 사람이 직업적인 부분에 날씨의 영향이나 기후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아예 다른 쪽으로 빠진다면 이 사람이 요식업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조금 뭐 베풀어주고 이 잔이 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할 확률 뭐 술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내가 되게 결이 비슷하다라는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 3번 분 중에서 이제 연애를 좀 해봤다,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성격이 맞는다, 성향이 맞는다 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와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둘이 마음이 맞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왜 우리 이런 말 있죠. 누군가와 연애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이 맞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 더 좋아해서 상대를 맞춰주던 간에, 왜냐면 연애나 결혼이나 어떤 관계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라는 부분, 배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맞춰주고 있다. 결이 비슷해서 맞춰주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한쪽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다. 이게 조금 포인트예요. 자, 상대방은 나한테 애초에 우리 만남 안에서 물질적인 공세를 좀 먼저 해줄 수가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물질적으로 선물을 좀 해준다. 선물 공세, 선물 공격. 자, 상대가 나한테 비싼 거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건 호감의 표시로 계속해서 본인의 이 선물을 좀 해준다. 나한테.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초반에 아니 나한테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이런 선물을 해주지?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막 쓰지? 나한테 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사주지? 원래 이 사람 성격이 그런가? 아니면은 뭐전 연애에서 이렇게 했던 건가? 아니면 진짜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러는 건가? 아리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물질로 나의 환심을 사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물질로 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의 사랑 표현이다.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외모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게 되게 내 주관적인 느낌에서 이 사람이 예쁘다, 잘생겨 보인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어. 저 사람 되게 잘생긴 편에 속하지. 저 사람 되게 예쁜 편에 속하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어디서든 약간 조금 돋보인다. 약간 무대 재질이야. 약간 연예인 재질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가 꼭 연예인처럼 생겼다 까지는 아닐지언정, 근데 이거 우리가 뭐 만나는 사람이 누가 누구일지 모르니까 나오는 카드 그대로를 설명하면 정말 연예인처럼 예쁠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이 카드를 보는 3번 분이 연예인이어서 연예인 만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거기 때문에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라고 보여지고 우리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눈에서도 이 사람이 상대방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편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외모가 출중한 편이다가 만약에 주관적으로 조금 갈리게 된다라고 굳이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눈에 조금 띄는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비율이 좋다든지 팔다리가 길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저 사람 굉장히 괜찮다. 저 눈에 띈다. 와, 너 저 사람 어디서 만났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물어물어 올 수 있는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처음에 나에게 어떤 두 분의 어떤 서사를 조금 보자면 미래의 어떤 서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고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을 해보셔도 좋지만 상대방과 나는 일단 초반에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뭔가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어떤 제약이 좀 많이 걸려 있어서 상대방 쪽에서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야 되는 노력과 에너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필요로 해야 되고 많이 쏟아야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의 상황이 조금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아, 나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해야 돼. 맨날 막 붙잡혀 있어, 회사에서. 그런 직책이야, 관리자. 이 사람의 직업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건데, 어쨌든 뭔가 팀을 이뤄야 되는 관리자, 직책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직책을 맡고 있거나, 리더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뭐 팀장, 뭐 이런 뭐 과장, 뭐 뭔가 이런 좀 약간 내가 나 혼자만 일하면 되는, 나 혼자만 일하고 6시 땡 하면 7시 땡 하면 가는 요런 직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를 관리해야 되는, 내가 장사를 한다면 사장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한다면 대표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무리해서 리더격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직장에 다닌다 그래도 연차가 쌓여서 내 밑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관리하고 케어해줘야 되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우리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3번 분이 아마 이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냐? 나도 바쁘고 한데 뭐 이렇게 오늘도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면 이 사람이 통금 시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독립을 하지 않았어. 뭐 나이가 어린데 뭐 사회적 경험은 많아서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좀 있다 그래도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약간 가족들 눈치가 보이거나 뭐 좀 이래서 제약이 좀 있어. 아니면 이분이 만약에 뭐 남자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자다라고 한다 해도 이 사람이 조금 통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자꾸 좀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갔다 왔다 외박이 안 된다거나 약간 이런 게 속해 있을 수 있겠죠. 케이스는 조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어서 내 맘대로 안 된다. 연애가 내 맘대로 안 돼. 너무나 힘들어. 연애하기가 너무 좀 쉽지가 않아. 남들처럼 왜 이렇게 우리는 데이트 한 번 하는 게 어려울까?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우리가 서로 장거리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마음 닿는 대로 저녁에 그냥 갑자기 만나거나 이러는 게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양할 거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연애 초반에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나와요. 어쨌건 상대방이 먼저 나를 찾게 되는 루트거든요. 이 관계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눈에 띄어서 먼저 찜콩해뒀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는 루트예요. 그게 소개팅이 되면 애프터 신청이 될 수도 있겠고 소개팅이 아니라 어떤 자리, 모임에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SNS로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먼저 쪽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좋아요만 눌렀는데 상대한테 뭐 DM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로 그리고 두 분이 약간 공적인 거에서 사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솔직히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이 관계에서 사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공적인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내 연애라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 만난다. 이것도 포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예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고 상대방과 내가 그래서 초반에 이건 연애가 3번 분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감안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연애가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거나 결국에는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힘들 것 같아 해서 서로가 좀 이별을 얘기하게 된다거나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조금 힘들어서 이 관계를 놓고 싶어 한다거나 자꾸만 우리 더 잘할 수 있는데 좋게 만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보고 자꾸 안 되는 부분만 보면서 안 되는 부분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계속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초반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찌됐건 초반부터 물질 공세도 하고 마음도 있었고 본인이 서툴지만 어떤 식으로 해보려고 했고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둘이 오해가 있더라도 그게 풀리고 이 사람의 상황적 상대방 상황이라고 했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는 거에 대해 우리 둘이 같이 의견을 좀 얘기해 가면서 조율을 한다거나 타협을 좀 본다거나 합의를 좀 본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이 초반에 좀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둘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함께 하게 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커플이 단단해진다라고 나오니까 중간에 있던 어떤 약간의 고비 같은 것들은 우리 3번 분도 상대방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조금 많이 좌절될 수 있거든요. 약간 성격이 약간은 조금 막 긍정 뭐 열정 요런 느낌보다 안 되는 게 있고 이러면 책임감도 강한데 그만큼 약간 조금 티를 안 내는 식이라 애정 표현을 많이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관계는 새로운 연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서로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이런 쪽을 늘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좋은 카드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분 같은 경우는 이 미래, 이 나의 어떤 연인과 굉장히 친구 같은 사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도 잘 통하지만 같이 행동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내 일상과 그의 일상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은 이거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미안해야 하는 상황, 설명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은 뭐 계속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4번풍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노는 거,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 그냥 같이 행동하고 뭐 움직이고 몸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같이 하는 게 된다. 이거 정말 복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고 우선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뭔가 물건을 정리정돈하거나 뭔가 배열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좀 교정해야 되는 일, 배열해야 되는 일, 정리해둬야 되는 일, 그리고 창고, 뭐 물건 같은 것들, 재고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야 하는 일, 이런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일, 시간 싸움이다.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 마감 기한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근데 그 이제 마감 기한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도 좀 시간을 다투고 시일을 다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 재고 정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쇼핑몰이나 어떻게 좀 수입 수출하는 이런 쪽에 관련된 아예 대표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뭐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옷을 판매해야 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라거나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뭐 식자재 마트나 뭐 여러 가지로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거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열하는 어떤 이런 직종에서 이런 걸 총책임자 관리를 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늘 좀 살펴봐야 하는 일이라거나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직업적인 부분이 약간 법률, 법적인 부분의 카드가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쪽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쪽에서 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던지 변호사던지 법적인 부분에서 좀 접촉이 돼서 뭔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수트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순 있지만 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옷차림 자체는 일반 회사원의 옷차림인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좀 뛰고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뭔가 실전에서 내가 좀 뛰어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뭐 물건을 만지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거는 단 하나로 규정 지어질 순 없지만 이 사람이 뭔가 계속 뭔가를 만지고 만들고 물건들을 좀 다루고 이러는 일이나 법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요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다. 뭐 법대를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게 좀 보여져요. 상대방의 또 어떤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이 사람이 약간 노래도 잘 부른다, 음성이 좋다, 목소리가 좋다 이런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번푼이 이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본인의 직업정신, 프로 같은 직업정신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 모습이 좀 멋있다. 이런 것도 좀 반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지만 상대방의 목소리 이것도 좀 한몫을 한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과 통화를 좀 자주 하겠죠. 목소리에 대해서 반하거나 목소리에 호감을 갖게 되려면 두 사람이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두 분이 좀 통화를 많이 하게 된다. 뭐 연락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가 뭐 나한테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뭐 이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목소리에 관련해서 내가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두 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둘 중 하나인데 정말 내 첫사랑을 닮은 사람이거나 4번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 그게 아니면 진짜 오래전부터 만나서 어릴 때부터 만나서 쭉 관계를 이어져 오고 있는 오래된 연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내 진짜 첫사랑을 정말 빼다 박았거나 외모든 성격이든 어떤 뭐 분위기든 아우라든 뭐가 됐건 이 사람이 아주 내 어릴 적의 어릴 적의 향수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나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 이렇게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민해요. 예술성도 있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4번분에게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해줄 것으로 나와요. 자, 무던한 사람, 예민한 사람 하면 우리 이제 뉘앙스 자체가 예민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무던한 사람의 장단점이 있고요. 예민한 사람의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볼 순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본인이 섬세하고 감정을 잘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겠구나 이런 게 스트레스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4번분이 이 사람과 잘 맞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가 나와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공감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내가 이제껏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게 이 사람한테는 정신적으로 좀 큰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 연애를 좀 그리고 해봤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억지로 공감을 해주는 척을 하는 거랑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입력값이 딱딱 돼갖고 하는 거랑
진짜 그걸 공감해서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진심으로 대화가 되는 거랑. 그래서 우리 둘이 말도 길어질 필요가 없고, 남자든 여자든 성향이 다 달라서 여자라고 공감 능력이 좋고 남자라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대다수의 남성은 안 그럴 거다, 뭐 대다수의 여자들이 공감을 잘해준다, 뭐 이런 통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공감 능력이 그 성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드라이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분이 연이 있는 어떤 이런 시간대를 보면 달이 떠 있는 시간대가 좀 많이 보여져요. 새벽, 밤 요때쯤에 서로가 이제 통화를 하거나 고백을 받거나 마음을 전하거나 내가 너 많이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기에 아주 적기라는 시간대가 달이 뜨기 시작하는 시간. 겨울이라면 조금 더 달이 빨리 뜨죠. 여름이라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굳이 계절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달이 뜨는 시간 자체가 우리 둘에게 굉장히 운명적인 시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는 나하고 크게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실제로 많든 적든 간에 나하고 말 자체가 너무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켜주셔도 좋고, 상대방의 외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엽고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의 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까지도 갔을 때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할 정도의 그런 인상이다. 인상이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좋고 귀여운 상이에요. 약간.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걸 떠나서 얼굴 안에 귀여움이 조금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고, 조금 순수함을 잃지 않은 것 같은 세속적인 어떤 이런 그런 속세에서 좀 멀어진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좀 내는 것도 이 사람의 최고 장점, 성격이나 분위기의 최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루트는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고요. 나의 지인들, 주변인들이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연애가 필요하다 한다면 4번 분은 주변인들을 활용해서 혹은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나가기 싫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컨디션 괜찮고 하는 날엔 기분 좋게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5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은요, 우선 제가 상대방의 직업이 먼저 나오거든요.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두 분은 진짜 성숙한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들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요,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닮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지나다니면 정말 남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너네 뭐 남매 사이야? 뭐 이렇게 뭔가 뭐 가족처럼 진짜 되게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닮았다거나 어떤 특정 표정이 좀 닮았다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다거나 이런 게 우선 먼저 보여지고, 자, 상대방 직업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일단 운동선수, 자, 해당하는 직업 모든 걸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모든 걸 다 예시를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만나는 이 상대방의 직업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꺼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운동선수에 관련된 거, 운동선수, 그리고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브랜드에 어떤 뭐 협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브랜드와 뭔가 이렇게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나, 브랜드를 설립했거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업 종사자, 돈을 좀 다루거나 회계, 세무, 뭐 세금 이쪽도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요. 금융권 뭐 회사에 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누군가의 어떤 뭐 플랜을 해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금전을 좀 많이 만져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긴밀히 연결되어서 돈과 돈의 액수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깊이 개입이 되어지는 그런 직업이에요. 뭐 은행원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다 다르죠. 뭐 재무 설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이 재산, 요런 거를 좀 관리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회계 사무소에 다닌다거나, 뭐 세무사라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운동선수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운동선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예요. 뭐 어떤 운동 종목이냐 이런 거는 굳이 따지실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운동을 조금 좋아한다,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일들이면 다 좀 포함이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되게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직업적인 부분이 보여져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커플 매니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웨딩 플래너가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이렇게 소개팅, 뭐 이렇게 뭐 결혼정보회사, 이렇게 좀 결정사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는, 중매를 뭐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연애 상담을 해준다거나, 상담가, 마음과 마음을 좀 어쨌든 이어주는 듯한 일이니까 상담사도 포함인데, 상담사라고 한다면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냥 심리 상담, 뭐 어떤 뭐 청소년 상담사 이런 거보다는 커플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상담 뭐 이런 게 좀 될 수도 있겠죠. 이들의 어떤 위기나 어떤 이런 마음을 좀 이어주는 그런 상담이니까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직접적인 돈, 금전을 만지는 일, 속하는 일,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거나, 이렇게 운동 쪽, 코치가 됐든, 내가 운동 선수가 됐든, 운동을 스포츠를 업으로 하는 교사가 됐든, 다 포함이에요. 이 어떤 스포츠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진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것 자체도 운동이 좀 있을 거예요. 본인의 직업이 뭐 금융권 종사자든, 뭐 누군가를 뭐 이어주는 뭐 매니저든 뭐가 됐건 간에 이 사람의 취미가 운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만나게 되는 루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5번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주변 친구, 내 주변 지인이 이 사람과 나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찾아내거나, 어떤 SNS 상이든 온라인에서든 뭐 실제로 뭐 사내에서 뭐 연결된 사람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마음을 좀 고백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찾아내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5번 분과 상대방을 이어주는 거, 그런 것도 될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운동 모임, 취미, 운동 모임, 뭔가 이렇게 좀 스포츠 모임, 이런 거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될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취미 자체가 좀 그러하니까. 그래서 5번 분 중에 만에 하나, 이 리딩을 듣기 전에 일단 나는 솔로야, 그리고 연애 생각은 있는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 뭔가 조금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차라리 뭐 스포츠 모임이나 이렇게 어차피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한번 해볼 거라면 스포츠 모임, 이렇게 좀 러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골프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테니스라든지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는 보여져요. 여기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일단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뭐 동하든 동하지 않든 이러한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개팅이나 누군가의 어떤 주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그럴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서, 내가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맺은 어떤 인연 간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너 누구 좀 소개받아 볼래? 나 아는 사람인데 소개받아 볼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걸 5번 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5번 분하고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을 조금 본다면, 상대방이 여러분 두 분의 어떤 이런 관계성에서도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는 카드들이 보여져요.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좀 시간차가 있거나,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연락에서 연락을 좀 받는데 좀 오랜 답장을 받거나 답을 받는데 좀 오래 걸리는 느낌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르구나, 시간차가 있구나, 이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대방의 출퇴근 시간과 내 출퇴근 시간이 조금 다르다거나 내가 깨있는 시간에 상대방이 일을 하고 상대가 일하는 시간에 내가 잠에 드는 시간이라거나 뭔가 이렇게 시간차가 있거나 국제 커플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우리의 시차 때문에 나는 한국에 있거나 내가 외국에 있거나 상대가 한국에 있거나 뭐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이런 것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시차가 꼭 나는 그런 각자의 나라가 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연락적 타이밍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초반에는 보여진다. 근데 이것마저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 서로 너무 사랑한다고 나와요. 서로 없으면 안 되고 서로 제일 친한 친구고 연인이자 친구고 친구이자 연인 같은 진짜 이런 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잘 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융통성 없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잘 놀 줄 알고 쾌활하고 분위기도 띄울 줄 알고 사람이 좀 되게 밝아요. 에너지틱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5번 분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뭐 타이밍적으로 좀 그렇고 이래도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또 얘기가 잘 되고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멀리 있는 건가? 우리 관계가 좀 위험한 건가?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들 리가 없어요.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라는 카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 자기의 경제관념, 이 사람 경제관념이 정말 좋아요. 지금 이 펜타클 카드도 보면 그렇고 머니 에이스 카드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본인의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나 경제관념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5번 분에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나도 경제관념이 좋다 이러면 두 분은 정말 좋은 궁합이겠고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허술해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5번 분에게 좋은 영향을 좀 주면서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다거나 이런 이 소비 습관을 이렇게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조금 나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내 경제관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 성향 자체가 조금 막 급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딱 움직이긴 하는데 급하기보단 약간 때가 되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약간 요런 느긋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백을 받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까지가 약간 5번 분 입장에선 처음에 아니 왜 서로 좋아하는데 고백을 안 하지? 왜 사귀자고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본인이 때가 되면 다 계획하에 고백을 할 것이다. 혹은 고백을 뭐 5번 분이 먼저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받을 것이다. 이걸 다 본인이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 너무너무 잘 맞는다. 저는 오늘 뽑은 카드들 중에 5번 분이 약간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인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에서 결혼까지 발전하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